65번 환매. 팔았다가 다시 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 1번 질문은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그러면 일신전속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보면 권리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고 양도성, 상수성이 없는 권리, 예를 들어서 친권이라든지 또는 이혼 청구 같은 경우죠. 그래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시전속권. 틀렸습니다.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렸고, 주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환매 특약도 무효. 주종 관계로 기억하시고, 세 번째, 환매 기간 정하면 다시 연장하지 못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다섯 번째, 동시성 요구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환매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다. 6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위해서 을이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타이틀이 제3자 계약을 을과 체결했고 병도 수익 의사 표시했다.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풀어드리면 매매 계약하고 대금은 갑한테 주지 않고 병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갑은 유약자, 을은 승낙한 낙약자, 병은 수익자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기본 관계가 되고 이 갑병 관계가 대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질문입니다. 을이죠. 갑병 사이에. 그럼 갑병 사이에 을은 여기에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 병한테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는 뜻. 두 번째, 병. 을의 체불을 이유로 갑을사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의 해제, 취소, 행사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을이 갑의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없습니다. 정답 3번. 즉 여러분들이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을이 누구한테 지금 해제했습니까? 갑의 체불을 갑한테 해제했죠. 그럼 원상회복도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하는 것이지 지금 병한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 네 번째 겁니다. 갑이 을의 체불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낙약자한테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시옷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갑은 병에 동의 없이도 체불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기억하세요.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의 주체도 안 되고요.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는 사실. 7번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갑의 채무 소유권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설명 중 옳은 것. 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 지문은 양쪽 잘못 없이 불능. 그러면 갖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미 지급한 을 있죠. 을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미 대금 지급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옳은 질문이고 니은입니다. 갑의 채무가 을의 귀책세로 불능이 됐다. 그러면 여기 갑은 잘못이 없고 을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질문. 결국 대가 손실은 전부 다 을이 부담하는 겁니다. 디귿
을의 수령 지체. 을한테 잘못이 있네요. 그러면 자, 갑은 잘못이 없고 을은 잘못이 있으니까 대금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자, 3번 기역, 니은. 이 문제는 출제 포인트는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를 사례 문제로 출제한 거죠. 그래서 잘못 있다, 없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다음은 매매에 있어서 과실과 다음에 대금이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 지문에서는 과실 지문이 나오면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만 보세요. 그래서 매수인 돈을 다 완납했다 그러면 과실은 당연히 누구보다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옳은 지문. 니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목적물 미리 인도받았다더라도 대금 이자 지급 의무는 없을 것이다. 네. 항변권이 있다면 네. 이행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도 옳은 지문. 디귿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취소가 됐을 때 점유자 회복자 관계 들어갑니다. 이때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면 선의의 매도인도 자, 지급받은 대금 운영 내지 이 법정이자 동시행 관계로 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 문제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있게 되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 69번 일방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약 완결권, 형성권을 한 사람이 갖는다는 이야기 틀린 것. 1. 일방 이야기 성립하려면 본 계약 매매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옳은 지문. 두 번째,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도가 전, 경과 전. 자,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점유한다는 얘기죠. 자, 점유하고 있을 때, 그 기간이 경과됐을 때, 자,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때 완결권은 소멸됩니다. 원래 예약 완결권 갖고 있다, 점유하고 있어도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나중에 제척 기간이만 나올 겁니다. 정답 2번. 세 번째, 행사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 행사하면 되고, 네 번째, 매매 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이 됐다면 완결권 행사는 이행 불허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섯 번째, 예약 완결권 행사 의사표현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죠. 그 행사가 유역에서는 소장 부분이 자, 여기 제척기간, 여기 제거합니다. 도끼척, 도끼로 제거하는 기간 내에 상대방한테 송달돼야 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띄웁니다. 완결권 현재 점유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되면 도끼척, 도끼로 제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점유 관계없이 소멸한다는 사실. 70번입니다. 매매계약. 민법상 매매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문은 낙성 분류식 계약. 유물계약 아니고 요식계약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교환계약도 유상임으로 준용된다. 네 번째, 매매계약 비용. 예를 들어서 목적물 측량 비용이라든지 계약 작성 비용 등 이런 비용들은 매수인이 몽땅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때 쌍방이 균분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정답. 다섯 번째, 경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 물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경매는 권리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 들어가는 것이지
물건 하자 가지고는 담보 책임 들어갈 수가 없다. 띄웁니다. 매매 계약하는 비용은 자, 특약이 없다면 쌍방이 균분한다. 71번입니다. 계약금 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을에게 3억 원 매도. 보시면 중도금 지급 날짜를 잘 보세요. 10월 30일. 잔금은 11월 30일 체결하고 자,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질문. 자,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 원래는 10월 30일인데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죠. 네, 이때 판례는 이행 착수로 봅니다.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 미리 주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행 착수로 본다면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옳은 질문. 니은도 자 10월 20 자 중도금 자 갑에게 미리 지급했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갑도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같은 지문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디귿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했다. 그러면 중도금 중 일부 지급된 거죠. 이것도 이행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모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기일 미리 주는 경우도 이행 착수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 72번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1.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듯이. 다음 임대차 기간 영구로 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임대차에는 최단기, 최장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임차인 네, 보존에 들어간 비용,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네 번째 묵시갱신입니다. 자동갱신됐습니다. 그런데 전 임대차에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있을 때 보증금이 1억이고 차임이 50만 원.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을 지급하지 못해서 네, 병이 대신 보증금 1억에 대해서 담보 제공해서 병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채권 최고액 1억 3천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발했는데 자동갱신이 되면 이 병이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정답은 4번. 자신이 제공한,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겠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자동갱신되면 소멸한다. 다섯 번째,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동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73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수의 토지를 임차한 후 즉 지상의 Y건물 신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갑이 을에게 Y건물 지상점권 행사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축조하고 그 건물 지상물 매수권권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 매수권은 미등기 무화건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음, 철거하기란 약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거,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 양쪽에 걸쳐서 건립되었다. 자, 이 전체 매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임차지 제3자
양쪽에 건립되어 있을 때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만 독립성을 전제로 지상매매청권 들어갑니다. 네 번째 거, 참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경우는 잘못이기 때문에 매청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갑이 적법하게 매청권 행사했습니다. 근데 Y건물 점유선언 통해서 X토지를 계속 뭐했다면, 점유 사용했다면 갑은 을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는 거죠. 출제 포인트 들어갑니다. 임차지 플러스 제3자 토지 양쪽에 걸쳐서 건물이 신축되면, 자, 매청권의 대상은 임차지 여기지 제3자 토지는 하면 안 됩니다. 매매 계약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라는 것은 바로 띄울게요. 채무 불리한 해제를 이야기하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 예를 들어서 자, 을의 잘못으로 자, 상대방 갑이 계약을 해제 의사 표시해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갑이 자기가 해제해 놓고 다시 존속함을 전제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죠. 갑은 논리 모순입니다. 이때 계약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자, 너의 해제로 소멸됐음을 들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리얼입니다.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해서 계약 존속 존재란 수령한 지연수납금도 포함된다. 원상회복 대상은 포함됩니다. 옳은 지문. 이것 과실상계입니다. 이 원상회복할 때는 이 과실상계에 관한 얘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5번이 정답이죠. 75번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 중 네, 집합건물의 전부 공용 부분 대상권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전유 부분이 주가 되고 공용 부분이 종이 되고 대상권도 종, 주종 관계로 풀어가야 됩니다. 1. 공용 부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주가 가면 종된 공용 부분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종된 공용 부분이 취득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용 부분, 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주가 가면 종도 가기 때문에 자,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네 번째, 자, 전유 부분이 주죠. 따라서 주된 부분을 분리해서 종된 대지 사용권을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 자, 종된 대지 사용권은 주된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그 후에 강제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 5번. 주, 종. 앞에서 역지, 주, 지역권, 종. 채권, 주, 저당권, 종. 여기도 주종관계로. 76번 가, 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는 것.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자,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가담법 적용 범위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띄우겠습니다. 소비 대차 출발해야 되고요. 채권자 폭리, 그 다음에 등기 등록됐을 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1번은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 소비 대차 만족합니다. 자, 가등기, 소유권 등기. 자, 폭리는 알 수가 없고요. 자, 가등기 등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법 적용될 이유는 없고요. 두 번째, 매매 대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소비 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이 적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차용금 채무 1억 원. 좋습니다. 소비 대차 만족합니다. 2억 원 상당 부동산.
그러면 채권자 폭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 등기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세 가지를 다 만족하므로 3번이 가담법 적용됩니다. 네 번째 질문. 자, 차연금 줬습니다. 근데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들어가면 채권자 폭리는 없습니다. 가등기 만족하지요. 그래서 폭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1억 원 차용합니다. 네, 소비자 좋습니다. 자, 2억 원 상당 그림. 네, 폭리 좋네요. 그런데 등기 등록이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소비대차, 폭리, 등기, 등록. 다음, 명의신탁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 등기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명의신탁 약정 제3자 범위. 아까 통정허위 표시 제3자도 나왔고요. 또 명의신탁에서 제3자 범위 나왔습니다. 기억이죠. 명의신탁자 상속인, 상속인은 네, 상속받았으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DNA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억 들어가는 것을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기억 빼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채권자는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 자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니은 들어간 지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니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5번하고 1번 두 개가 남았고요. 디귿 명의 신탁자 갑의를 하겠습니다. 명의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을 자 수탁자 을로 받아 경로받은 같은 외관을 갖춘 자 병. 자, 이런 경우는 판례가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탁자가 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디귿 제거하니까 네, 결국은 정답 1번으로 나옵니다. 리은 참고합니다. 수탁자로서 기본재산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이 경우는 수탁자의 인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귿 리를 보시면 수탁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다. 수탁자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예요. 78번입니다. 갑은 자, 을세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 50만 원, 1년 정해서 계약 체결하고요. 을에게 보증금 지원 동시에 액수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틀린 것. 그러면 1번 질문, 지금 1월 6일 오전 0시부터 지금 1월 5일 당일 지금 뭐 했습니까? 주민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 0시 옳은 질문이고, 자, 제3자가 경매를 쳤네요.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인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행사해야 되죠.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세 번째 거, 을이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 마쳤다. 그러면 전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것이고, 네 번째 것은 자, 이기, 주택은 이기입니다. 연체했다면 자동갱신 인정되지 않고, 혹시 자동갱신되면 전계약과 동일하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갑니다. 출제 포인트 기억하세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인정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당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79번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 보증금 10억 원, 월 임료 100만 원. 자,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자, 을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키워드가 뭐죠?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은 기준이 9억 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증금 10억에다가 월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1억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뭐하고 있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5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세요. 세 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세 표 차이로 대권 갱신. 그러면 지역 지문에서 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마쳤다.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도 합니다. 요거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정함이 없죠. 그러면 최단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는 최단기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고요. 디귿, 을이 갑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죠.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지금 여기서는 인정받아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제가 기간 끝나기 전,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간이 뭐가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귿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1번만 인정받는다는 거죠. 찬찬히 읽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이게 법령상 제한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가 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틀린 것. 즉 갑과 을의 명의신탁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효과 결정합시다.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신탁자 갑입니다. 그러면 1번 지문에 소유자가 갑이므로 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옳은 지문입니다. 두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자,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부당이득 뜻이 뭘까요? 띄웁니다.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그게 부당이득이죠. 그럼 우리 등기했지만 무효 등기죠.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을은 부당이득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번이 정답. 주의하십니다. 세 번째,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란 말이 통용대교에서는 유효할 때 해지란 말이 들어갑니다. 무효일 때는 해지 용어 쓸 수가 없다는 사실. 네 번째, 을이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해줬습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때 병은 선의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악의도 취득하죠.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을이 병한테 등기를 치게 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부당 이득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34의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